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 정규 강의 11기가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1기부터 11기까지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을 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일단 예전부터 꽤 됐는데 지방시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라이브 때도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시장은 갈 길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느려지고 있고 힘든 분도 있고 잘 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건 갈 길을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수도권이랑 서울에 집중을 하고 계신데 또 그 시장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것도 올해 종종 언론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 이거 겹치는 내용인데요. 그거랑 요새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일부를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예전에 하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 누구누구가 대통령이 되면 다주택자들, 건설사들, 토건 세력의 세상이 온다.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 다주택자의 세상이 될까요? 첫 번째로 이명박 정권 때 다주택자들의 세상이 올 거라고, 아니면 왔다고, 토건 세력의 세상이 됐다고 얘기가 도배를 했었어요. 어떻게 됐죠? 정말 많은 투자자가 망했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기사가 남아있을 거고요. 건설사들도 큰 재미를 못 봤죠. 왜 그렇죠? 보금자리 주택, 그죠? 강남, 서초, 요쪽에 분양가를 생각하시면 수지타산이 많이 남았겠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원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가격에도 지을 수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명박 정권이랑 윤석열 정권이 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 도대체 왜 토건 세력 또는 다주택자의 세상이 온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왜냐면 바로 이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재인 정권 때 다주택자들은 죽었다. 문재인 정권은 서민의 세상이다. 무주택자의 세상이다. 세입자들의 세상이다.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이미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집 가진 사람을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분위기를 완전히 조성을 했고 공포 분위기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는 범죄자다. 투기꾼이다. 처벌하겠다. 형사처벌까지 도입한 부분까지 있습니다. 충격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즉 문재인 정권 때는 다주택들의 세상은 끝났다가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지를 얻었죠. 지지율 엄청 높았습니다. 지금도 높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 다주택자들의 세상이 되는 겁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죠. 분명히 다주택자들의 세상은 끝났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왔어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됐죠? 집값은 제가 아는 집값들은 2배는 기본으로 다 올랐습니다. 2배에서 3배, 제일 심한 건 4배까지 올랐습니다. 2배에서 4배가 올랐습니다. 이걸 폭등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세요? 이상하지 않죠? 폭등을 했죠.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주택자들이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잘 알죠. 계산을 해보시면은 세금을 많이 내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튼 간에 집을 가진 사람이 우승 건 맞아요. 자꾸 여기저기서 정부가 돈을 다 가져갔다?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긴 게 아니다. 다 세금 싸움이고 프레임 싸움이고 돈은 정부가 다 가져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엄연히 계산을 해보면 세입자 분들과 집주인만 있는 세상이에요. 나눠보면. 중간은 없어요. 그냥 부모님 집에 살더라도 무상거 주거든요. 법적으로는 집주인과 임차인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서 살고 있다면. 어쨌건 집을 가진 사람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간 게 지난 5년 동안의 결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 집 가진 사람이 더 잘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으세요? 5년 동안에 다주택자와 집 가진 사람을 규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과가 더 좋았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 어째서 집 가진 사람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번 정권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놓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볼까요? 지난 5년 동안에 왜 집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본주의 게임이 아니고요. 일단은 화폐 가치 하락이나 물가 상승은 일단 제쳐두고요. 지겨우시잖아요. 이거 어때요?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한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자가 있고 이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선택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죠. 즉 밥 같은 거예요.
음식을 파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물을 사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끔찍해지죠.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많고 물이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괜찮죠. 왜? 물을 파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을 테니까. 물을 파는 사람들이 서로 팔아서 돈을 남기려고 난리를 칠 테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커피숍 기억하세요? 옛날에 카페 하나 차려볼까? 커피숍 하나 차려볼까?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커피숍 지방에도 있죠. 그런데 옛날에 한 달에 연매출 2억씩 찍었어요. 잘 되는 데는. 왜냐면 가격이 비싸도 팔렸고 손님이 줄을 섰거든요. 근데 요새 다 망합니다. 왜 그렇죠? 커피맛 똑같아요. 아라비카 원두 100% 맞습니다. 다 팔아요. 와이파이 다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이거예요. 물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일로 다 몰려들어요. 그렇죠. 진입장벽이 낮으면 낮을수록 다 몰려들어요. 그러면 서로 경쟁하다 망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늘어난다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파는 애들이 늘어난다고 밥을 먹는 애들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집은 어때요? 집을 파는 애들이 늘어난다고 집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납니다. 근데 집이 무서운 게 뭐예요? 밥이 무서운 게 뭐예요? 물이 무서운 게 뭐예요? 고정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필수제의 잔인함이죠.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다주택자, 집을 가진 사람을 찍어 눌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가 줄어들게 돼 있죠. 공급자가 줄어들게 돼 있는데 수요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니까. 또는 공급은 굉장히 많이 줄고 수요는 어느 덜 줄면은 그래도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있겠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있죠? 물론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좀 더 숨통을 틀 수 있게, 사람들이 집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편하게 세를 놓을 수 있게 세금 시스템을 좀 더 계산이 편하게 해주겠다는 게 일단은 모토죠. 일단 이게 원래 그 목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쨌건 간에 여러분이 또 싫어하고 욕은 하시겠지만 집을 사서 팔거나 집을 사서 세를 줄 사람은 늘어날 겁니다. 맞죠? 그러면 간단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미 가격이 높죠? 그럼 수요는 고정이 돼 있거나 수요는 줄어 있겠죠. 왜냐면 비싸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줄니까. 이것도 좋은데 주택 공급은 적게 하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 집의 전세와 월세 그리고 매매를 공급할 수 있는 다주택자나 집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거나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나 편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늘고 수요가 그대로 있으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게 어떻게 다주택자들의 세상이 된 겁니까? 다만 이게 있죠. 이게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여러분 다주택자가 어떻게 하면 늘어나겠어요?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커피숍이 왜 늘어났죠? 멋있어서? 아니죠. 커피숍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커피숍이 돈을 버는 걸 봤기 때문이고 그걸 시스테마이징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빵집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프랜차이즈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부동산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들릴지 아는데 부동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집의 공급자가 늘어나야 돼요. 일정 기간에 어느 정도의 변곡이나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과부하까지 올라가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된다? 이제 진정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길로 안 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고 문재인 정권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고 노무현 정권이고 대통령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 공급을 보면 답이 보여요. 즉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고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유동성이나 투기꾼이나 여러 가지 유동화 회사라던가 각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달라지지 않죠. 속도의 차이일 뿐.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 다주택들의 세상이 왔다? 맞죠, 여러분? 다주택자들의 세상이 왔죠. 맞는 말이에요. 왜? 다주택자들이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쉽게 늘어날 테니까. 세금을 하나하나 풀 테니까. 풀 수 있다면. 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주택자가 많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다주택자들의 세상이 왔다는 뜻이지 집값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폭등하거나 얘네가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은 아니에요. 커피숍의 세상이 왔다. 커피의 세상이 왔다. 카페 사장님들의 세상이 왔다. 말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스타벅스 빼고 다 망했어요. 프랜차이즈의 세상이 왔다? 백종원 프랜차이즈의 세상이 왔다? 다 성공했나요? 그럴 때가 있죠. 그 세상이 왔다고 얘기했을 때 숫자는 늘어나요.
하지만 나중에 경쟁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과는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돈의 시장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면 돈이 빨려 나갑니다. 그 공포심이 나오는 게 언제예요? 공급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진짜 지금 다주택자들의 세상에 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성공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세상에 오고 있는 건 부분적으로 맞겠지만 다주택자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오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 다주택자들의 세상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임차인보다 많은 걸 가져갔죠. 이번에 거꾸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면. 이 부분까지 생각하고 기사를 보시고 언론에 노출되시면은 훨씬 더 이력이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